안녕하세요. 참나무반 교사 박미영. 한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한미유치원은 놀이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유치원은 놀이하는 곳이 맞습니다. 저희가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놀이는 어린이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그저 놀이에서 즐거움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역할 영역에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즐겁게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이해를 못했던 것을 놀이 안에서 내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논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인도 즐기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를 더욱 자연스럽게 하는 어린이들은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즐겁게 세상을 알아가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미유치원 만 4세 참나무반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중에 가게 놀이를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떻게 배워나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놀이 시작 전에 이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놀이에서 어떤 친구가 3은 어떻게 쓰지? 3을 쓰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세 개의 표시로 3을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으며, 저희 반의 오리기 놀이에서는 눈꽃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같은 모양이 여러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이의 배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숫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한 숫자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어린이들과 수의 배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사이에 큰 격차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교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유치원에 있는 메시지 센터라는 곳에서 친구들은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만드는 놀이들을 하는데, 그 놀이 안에서 종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종이를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래야 지구가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놀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게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는 가게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가게 주인과 손님의 역할을 함으로써 친절과 책임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을 구매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워나가길 바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놀이를 하기 전에 어떤 놀이가 시작될 때는 어린이들이 그것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가, 또 어떻게 교사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에 그냥 놀이가 아닌 그 안에는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교사가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 교육적 가치가 놀이 속에 스며들면서 어린이들이 놀이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이 놀이는 다시 교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 지원으로 또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알매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놀이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숫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사가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민해 봄으로써 참나무반에서는 가게 놀이가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놀이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지갑에는 얼마의 돈을 줄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처음 가격은 어린이들이
좀 더 쉽게 가게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일로 대부분의 가격을 정했고요. 몇 가지에서만 일이 아닌 다른 가격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는 지갑의 돈은 5원짜리 3개, 1원짜리 5개로 5와 1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사는 가게 놀이를 오픈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예고 때문인지 어린이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가게가 오픈되자 활발하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즐거운 놀이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어린이들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친구가 산 물건을 보고 나도 그것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고 방법을 알고 직접 그 물건을 사와서 그 친구한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샀다고. 아마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린이들은 그동안 부모님과 마트에 가서 무슨 어떤 물건을 산 경험이 있었지만 내가 직접 내 지갑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게놀이의 처음 시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경험은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던지 지금 화면에 보인 이 어린이는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물건을 사다 보니 어린이들 지갑에는 금방 돈이 없어지고 맙니다. 1원이 없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래 나도 이제 거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사가 그 안에 돈을 들여다볼 때는 분명히 5원짜리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이 5원짜리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1원이 없다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지갑 속에는 아무런 돈이 남아있지도 않는 어린이도 있었고 또 지갑 속에 거스름돈을 잘 받지 못해서 돈이 너무나 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1원짜리와 5원짜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교사가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한 출발들로 시작됐는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가게 놀이에서 1원이 아닌 3원, 2원짜리의 그런 가격표를 보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릿속에서는 고민들이 가득 찼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형극 이용권이 4원일 때 어린이들은 교사에게 옵니다. 선생님, 난 이거를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안에 지갑을 들여다보면 5원짜리 2개와 1원짜리 1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4원짜리 인형극 이용권은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어린이들은 지갑에 돈이 3개라는 것에 이것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3원짜리 유토 이용권을 구매할 때에는 이렇게 5원짜리 3개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1원짜리 동전과 5원짜리 동전을 합쳐서 3개의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어린이들이 분명히 1부터 10 그렇게 수세기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배수까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직접 놀이에서 들여다볼 때는 이 1원이라는 숫자와 5원짜리의 숫자를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그 5원짜리 안에 1원의 가치가 5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똑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5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원짜리만 남아있는 지갑을 들여다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고 1원짜리 동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선생님 저 1원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갑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5원짜리 동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렇게 돈이 없다고 교사한테 와서 이렇게 조금 속상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 5원은
어린이들에게도 고민이었고 교사에게도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숫자를 잘 아는 친구조차 직접 5원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이 5원을 사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종이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5원이 단순히 그냥 5원이 아니라 이런 5개가 모여서 5원이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종이였습니다. 이 종이를 처음 내주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이 방법을 이해한 친구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살 때 사용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물건을 내가 1원짜리 물건을 살 때 4원을 거슬러 받는다는 그렇게 표시를 해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자 친구들은 이 친구의 지갑을 보고 왜 얘는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교사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아서 그러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 거스름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걸 잘 받으면 저렇게 내가 돈이 많아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통해서 참나무반 어린이들은 점차 5원짜리를 쓰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는 거스름 또는 빼기와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어 보는데요. 5원짜리를 이용해서 1원짜리를 샀을 때 4원을 받아야 되고 또 5원짜리를 이용해서 3원짜리를 샀을 때 2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나무반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정확한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것, 그리고 가게 주인은 맞는 돈을 받는 것, 그리고 맞는 금액의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반 어린이들은 본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도 중에 하나는 5원짜리로 5개를 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는 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1원짜리 5개를 사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필요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개를 사서 5원짜리를 내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을 맡은 한 어린이는 물건과 돈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스름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건보다 클 때 거스름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그룹으로 돌려주면서 다른 친구들도 그럴 때 거스름을 받아야 되나?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더 큰 돈을 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는 손가락을 이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줄 때 조금 더 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어린이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갔고, 가게에 이러한 계산 방법을 전시해 주면서 다른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방법을 알아가지만 5원짜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계속 선생님 더 큰 돈 주세요. 10원짜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5원짜리도 해결이 안 되는데 10원짜리를 주어서 괜찮을까? 준다면 하지만 10원짜리를 생각하면서 5원짜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있다는 것과 어린이들이 요청을 계속하게 일단 10원짜리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10원짜리를 준 날 어린이들은 모두 지갑을 가지고 와서 10원이 생겼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1원과 5원, 10원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 하는 동안 어린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계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귀를 막기도 하고 멍하게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를 계속한 건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모두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기 시간 덕분인지 어린이들은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산해 보는 어린이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님에게 얼마의 거스름돈을 주어야 하는지 계산을 해보는 어린이들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10원을 받으면 맞는 거스름돈을 돌려주었지만 이렇게 1원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8원이란 거스름 돈을 주면서 뭐 다른 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1원을 주기에 얘들아 8원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린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원 3개랑 5원 1개가 8원이라고. 하지만 거스름 돈을 줄 때는 이렇게 주지 않고 1원짜리로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5원짜리를 다시 1원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한 단계가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놀이 상황에서는 거스름돈을 5원이 아닌 1원짜리로 계속 주는 모습들이 계속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다양하게 가게 놀이를 해 나가면서 가게 주인을 맡았던 어린이는 선생님, 우리 가격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가게놀이를 시작하면서 가격 변동을 물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리자고 할 때 그래 그럼 가게 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가게 주인들이 돈을 올렸을 때는 지갑의 돈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갑의 돈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갑에 돈이 없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값은 비싼데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이들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친구가 돈을 직접 올렸으니 이것이 매우 즐거운 일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갑 가격이 올라가자 지갑에 돈이 없어지고 놀이 중간에 또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과연 친구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거에 찬성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가게 주인들은 친구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보았는데 어린이들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지 말자라는 의견보다는 물건 가격을 올리자라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럴 때 왜 자꾸 올리자는데 찬성을 하지? 중간에 놀이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친구들과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물건 가격을 올리자고 했던 어린이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면 거스른 돈을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도 부자가 되고 손님도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물건 가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스름돈, 더 많은 거스름돈을 주고 받는 것이 더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을 올리지 말자라는 친구들은 이제 가격을 바꾸면 헷갈린다고 또 돈보다 많이 올리면 돈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 돈도 올려야 된다는 것 많이 올라가면 인기가 버린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놀이에서는 올려도 된다고 찬성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놀이 상황을 생각해보니 올리면 안 될 거라는 의견을 더 많이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지 말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결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조금씩 더 다양한 도전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하나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럴 때 어린이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수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는 내가 아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여러 개 샀을 때 계산을 할 때 두 손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친구와 같이 손가락을 합치면 계산할 수 있다면서 방법을 다른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가게 놀이를 하면서 가게 주인이 되어 열심히 손가락을 접으면서 계산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반에서 부모 참여 수업 때 한 학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린이는 참나무반 가게놀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서도 밥을 먹다 말고도 갑자기 술을 세기도 하고 갑자기 술을 손가락을 접으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가게놀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참나무반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수에 대한 고민들을 집으로까지 가져가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새기면서 수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게 주인들도 손님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서로 물어보고 또 숫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본 친구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그렇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또래 학습이 나타나는 가게 놀이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모두 다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가격을 거스른 돈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함께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가게 놀이 초반에 이야기 나누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의 수가 적었는데요. 점차 가게 놀이를 해 갈수록 많은 어린이들이 가게 놀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도 계산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놀이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해결 방법이 모색되어서 다시 놀이로 그것이 적용되어서 진행이 되고 또 그 놀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이야기 나누기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놀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어,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 때 어린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거스름 돈을 받을 때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거를 사야 하고 내가 쓰지 않는 거는 구매하지 않는다는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함부로 쓰지 않고 아껴서 써야 하며 친구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나눠서 쓰는 절약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을 보면 사실 가게놀이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즐거운 놀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는 그냥 즐거운 놀이만이 아닌 다양한 여러 교육적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게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배웠다면 어린이들은 지금과 같이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복해서 수를 노력하고 다시 세하려 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지만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나 성인들은 좀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교육이라는 것이 성인이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어린이들이 받아서 뭔가를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놀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한 광고 문구를 보면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태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처럼 놀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태도,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하나만, 이러한 믿음 하나만 바뀐다면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